자, 71페이지 테마 3번 수치 암기. 자, 수치 암기와 관련돼서 급수 설비 쪽은 자, 수질 개념에서 좀 정리해 놓읍시오. 경도 1000, 수돗물의 경우 얼마? 30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9회 때 기출을 했었습니다. 19회 시험 때 300인데 1000호 수돗물 해가지고 기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발 잔유물은 얼마다? 500, 염소이온 250 됩니다. 세제는 0.59.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가망간산 칼륨 소비량은 10입니다. 가망간산 칼륨은 저거죠. COD 측정할 때 산화제로 투입하는 거야. 그 물 속에 자 여기 저거 있죠. 무기물질이 함유되면 우리가 미생물로 분해가 안 된다 했죠. 그럴 때 산화제를 투입하게 돼. 그때 가면 10입니다. 수소 이온 농도는 5.8, 어버이날에서 8.5 된다 했죠. 그런데 뒤에 샘물, 먹는 샘물이 나오면 얼마다? 배지 4.5에서 9.5가 돼요. 4.5에서 9.5. 그래서 모르면 샘물교회 기억하자 했죠. 교회는 새벽 빨리 나가야 된다 했죠. 4시 반 4.5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색도는 5도고 탁도는 1NTU라고 했죠. 그건 수돗물의 경우는 얼마다? 0.5NTU가 됩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71페이지. 자, 급탕설비에서 우리가 알아두실까? 급탕설비 쪽에서 그 2번에 보면 급탕설비는 자, 이 경수를 사용하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슨 수를 쓴다? 연수를 사용해 주시고, 급탕 표준 온도는 60에서 70도씨를 표준 온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아파트, 호텔은 1인 1당 급탕량이 75에서 150리터 정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기 급탕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수 처리 설비 해놨죠. 오수 처리 설비에서는 그 밑에 보시면 정하조 설치 대상 나오죠. 하수 처리 구역 밖하고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차이가 있나? 일일 오수 발생 2 입방미터 이하면 정하조 설치를 하고, 2 세제곱미터 초과되마다 오수 처리 시설 설정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 구역 안은 분류식 하수 관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함유식 하수 관로가 설치된 지역이야. 그는 정하조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 71페이지 소화설비 쪽에서 그 주방용 거 나오죠?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는 아파트하고 30층 이상 오피스텔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은 방수 압력이 얼마? 0.17, 방수량이 130리터 퍼미니였죠. 그리고 특정소의 각 분호도 수평거리 얼마 이내에 들어오라 했어요? 25m. 요거 알아두십시오. 25m 이하에 들어오고, 호수경 40대면 되죠. 가지배관 40이고 주배관 얼마? 50대면 되는데, 이제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뭐하고 겸용했을 때? 넘겨보십시오. 72페이지 보면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할 때 있죠. 주배관 구경은 얼마에서? 100mm 이상이 돼야 돼. 이때는 100mm. 그래서 건축사 시험에도 이거 가지고 언급을 했었어요. 이 100mm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알아두실 거 최근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옥내 소화전의 수원 저수량은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에다가 2.6 곱하면 되죠. 그런데 30층 이상은 5.1라 했죠. 고층 건물은. 그리고 50층 이상 초고층은 얼마? 몇 분? 60분인데 7.8이라 했죠.
7.8 입방메다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측 봅니다. 71페이지 우측에 그 소화절비에서 5개 소화전은 방수 압력하고 방수량 두 가지만 공부하라 했죠. 요 두 가지를 정확히 해놓으시고, 방수 압력은 0.1메가파스칼 이상이고 최대가 얼마? 1.2. 그리고 방수량은 0.1메가파스칼일 때 얼마다? 80리터 퍼민이 된다 했죠. 그리고 정방형 배치할 때 아파트는 각 부분의 수평거리는 얼마? 3.2m 이하가 돼야 되고 최대치가 헤더 간격은 4.52m 이하라 했죠. 방호 면적은 20.43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원의 수량은 1.6 곱하기 N호 하면 돼. 1.6에다가 그 개수 주어지면 어떻게 개수 곱해 주시면 돼요. 개수를. 근데 아파트는 기준 개수가 몇 개까지 한다? 10개 이상이면 10개 하라 했죠. 근데 아파트 아닌 것들은 개수가 30개까지 있는 것도 있고 20개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알아두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한 헤더 수는 몇 개? 8개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전용회로 설치한 비상 콘센트는 몇 개? 10개고,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는 소방관들이 꽂기 때문에 0.8에서 1.5m. 그 비상 콘센트하고 설치 높이가 같은 것이 발신기라 했죠. 발신기하고 뭐하고 같다? 비상 콘센트하고 설치 높이가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는 뭐 저거 정도만 한번 봐두세요. 넘겨보시면 73페이지에 보시면 니은의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얼마 이상? 0.35메가파스칼 이상 압력이 커야 돼요. 그리고 방수 기구하면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 기준 몇 개 층마다 3개 층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수구는 개폐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평상시 무슨 상태? 닫힌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설비적인 측면 나오죠. 위생설비 쪽에서 보시면 위생설비 쪽에서 보시면 로탱크식 있죠. 로탱크식은 자, 우리가 소음이 적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적합한데 세정강이 크다 했죠. 세정관이 50, 급수관은 얼마다? 15mm입니다. 그리고 급수관, 근데 세정밸브식이 뭐다? 75가 돼야 돼요. 근데 세정밸브식은 연속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로탱크식은 연속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그 다음에 급수관 25가, 그래서 급수간격이 제일 커야 돼요. 그리고 급수압력은 0.07메가, 이게 최소 기준이고요. 표준은 사실, 표준은 0.1메가파스칼입니다. 표준은 0.1메가파스칼이고요. 표준은 0.1메가파스칼이고, 최소 기준은 0.07. 그럼 킬로파스칼로 따지면 0.07이 얼마나 계세요? 70킬로파스칼이에요. 0.07메가파스칼이 70킬로파스칼입니다. 공부해 두세요. 그래, 블러드아웃식 대변기죠. 블러드아웃식 대변기는 0.01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음이 가장 큰 게 누구라 했어요? 블러드아웃식. 근데 사이펀 제트식은 봉수 깊이가 75mm 해야 되죠. 그러면 75mm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세정 능력이 좋다는 거라 했죠. 그러면 세출식이나 세락식은 봉수 깊이가 얼마라 했어요? 얘들은 50mm 밖에 안 된다 했죠. 50mm 밖에 안 된다. 50mm. 그래서 세자 들어가면 봉수 깊이가, 그러면 50mm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세정 능력이 좋다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게 세정 능력이. 봉수 깊이가 깊을수록 세정 능력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이펀 제트식이 뭐는 좋다? 세정 능력은 좋다는 거예요. 세정 능력은.
구분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난방설비, 냉동설비에서 그 간경 한번 알아두세요. 깊이, 외경기 1.5배에서 몇 배? 2배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알아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을 전부 전기로 증발시킬 수 있는 것을 뭐다? 1. 보일러 마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상당 증발량으로 나타내면 얼마? 15.65kg per hour라는 거예요. 그리고 1볼 9.8kW로 나타날 수 있고 방열 면적으로 13제곱미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방열량은 암기하십시오. 0.756kW, 온수는 0.523인데 근데 옆에 킬로줄 나오죠? 킬로줄은요 간단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곱하기 얼마? 0.756에다 3,600 곱하면 되는 거예요. 1kW가 얼마라 했습니까? 3,600kJ이라 했죠. 1kW가 3,600kJ이잖아. 1kW가. 그래서 그거 개념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축 공동주택의 시간당 몇 회 이상 한기로 이제는 0.5회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0.5회. 그리고 그 밑에 10번, 11번은 냉동톤이죠. 자, 보통 냉동기 능력은 냉동톤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보일러는 마력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데 얘는 뭐다? 냉동톤인데, 일본식하고 미국식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식과 미국식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압축식, 자, 냉각 열량은 냉동 열량의 1.3배고, 흡수식 냉각 열량은 냉동 열량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흡수식이 냉동 열량이 좀 더 크다는 거예요. 봐두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설비 쪽에서 보시면, 전기설비 쪽에서는 그 자가 발전 설비 관련된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축전지는 정전 후 충전하지 않고 몇 분? 30분이고, 자가 발전 설비는 비상사태 가동 후 몇 초 이내에 가동해서 10초 이내에 가동해서 30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6번에 자, 충전기를 가진 병용일 때 있죠. 이때는 자가 발전 설비는 초가 10초가 아닌 몇 초로 45초가 되고 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축전지 설비는 충전환 없이 몇 분? 20분 이상 방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축전지 수명은 축전지 용량의 몇 프로가 되면 80% 이하가 되면 수명 다 된 걸로, 열화된 걸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분전반에서 좀 기억해. 8번 분기회로의 하나의 길이는 몇 메다? 30m 이내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11번에 분전반은 몇 종 접지? 3종 접지한다는 거. 그리고 밑에 12번, 13번, 14번 알아도 피레침은 오래 해두세요. 피레침은. 그래서 피레침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특히 11번 피레설비의 재료는 세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레부든 인하도선이든 접지 다 얼마? 5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측면 수레부 설치는 자, 우리가 상부에만 수레부 설치하지 말고 최고 높은 비만 측면에도 낙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측면 부분에도 수레부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 수레부 규정이 나오기 전에 지어서 문제됐던 게 서해대교예요. 서해대교가 측면 수레부가 있기 이전에 만들어진 교량이에요. 그래서 낙뢰를 맞았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높이 몇 메다? 60m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서 높이 5분의 4 지점부터 상단까지 측면 낙뢰를 방지하는 측면 수레부 설치하라 이겁니다. 근데 지표 레벨에서 재고상 150m 초과될 때는 5분의 4를 안 따지겠다는 거야. 그때 몇 메다 지점부터? 120m 지점부터. 그러면 제1호 올 때가 550m다. 그런데 얘는 5분의 4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메다 전부터 120 측면에도 수레부 하나씩 설치하라 이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설비 쪽에서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는 원격의 조명은 조19 맞죠? 요새 또 금호그룹 회장님이 또 요새 또 문제가 생겼죠? 그 기내식 그거 안 줘가지고 회장님 탄 거만 괜히 그때 안 줬으면 관계없는데 회장님 탄 데도 기내식을 안 주면 조용하겠죠? 회장님 탄 데는 줘가지고 문제죠. 그래서 회장님이 누굽니까? 그래서 19 이거 알아두세요. 19 조명 제한 몇 구? 19. 그리고 무인 택방 소형주택 10에서 15% 중형주택 이상은 마다 15에서 2% 설치 건장이다 의무다 건장이에요 건장. 그리고 통신배관線땡칠이 18로 하락했죠. 0점 통신배관 땡칠이 18로 하고 문틀의 무슨 치수? 외측 치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 4번에 통신배관 여기서 유일하게 문턱 둬야 되죠. 문턱은 얼마? 50. 작년에 40mm로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장난쳐서 냈을래? 그러면 내가 보니까 계속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40mm로 건치는 거 볼게. 30mm도 아니고요. 40mm로 건쳐요. 100mm도 안 건치고. 그렇게 계속 내겠다는 것 같아요. 문턱.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단지 서버실은 얼마 이상? 3제곱미터 이상인데 작년에 2제곱미터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단지 서버실은 출입문 영구 2m인데 자기 통신배관 땡칠이 18로 나왔죠. 자, 단지 서버실에 뭐가 됩니까? 문이 커야 돼요. 왜?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통신배관실 문 크기보다 몇 cm 크다? 20cm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문틀은 무슨 치수? 외측 치수네. 그리고 7번 세대 단자함 요걸 답을 만들어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작년 시험에 그래서 세대 단자함은 500 곱하기 400 곱하기 80mm 깊이 설치 무슨 상이다? 건장입니다. 근데 자 다음에 나면 치사하게네요. 깊이가 얼마의 깊이가 돼 있어요? 80mm가 깊이죠. 그럼 요걸 이동해요. 다른 도로. 잘 봐요. 뭐가 깊이다? 80mm가 깊이고 뒤에 건장이다 의무다? 건장상이네. 보시고. 그 다음에 8번에 예비품은 5%를 5년간 뭐다? 건장상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식과 관련돼서 수학과 수두의 관계는 앞전에 냈죠? 수학과 수두의 관계는 냈고요. 앞전에. 그러면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알아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25m는 얼마 되냐 이죠? 그럼 0.01 곱하면 되죠? 0.25메가파스칼인데 장난쳐서 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명심하실 것이 킬로파스칼하고 메가파스칼 기억하세요? 1000킬로파스칼이 뭐 된다? 1메가파스칼 돼요. 공부해 놓으세요. 일주일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하겠죠? 중간에 공부 한번 해야 돼. 지금 딱 하고 시험 치러 가면 다 잊어먹어. 포맷해. 일주일 되면. 공부해 놓으세요. 그리고 2번은 선택사양 하락했죠? 루트 못 뛰는 분들 있죠? 강경. 이건 선택사양. 원래 원식은 Q는 AV거든.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이거거든, 일반식은.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입니다. 이건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제가 선택사양을 하시라 해요. 풀 수 있는 분은 풀고. 그리고 마찰 손실 주도는 자 강경하고 중력 가속도하고는 반비례 관계였죠.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였고, 물의 팽창률 얘는 다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뭐 급수량은, 모르면 다 곱하시면 돼요. 급수량은 어떻게? 다 곱하세요. 근데 제발 시간은 곱하면 안 된다. 부하량은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수 펌프의 양수량은 옥상 탱크의 뭐다? 용량의 2배로 하면 돼요. 그래서 30분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죠? 시간 뭘로 한다 했어요? 최대 예상 급수량으로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한다 했죠? 시간 최대. 그런데 저거는 했죠? 고가수조 용량, 옥상 탱크 용량 뭐다?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8번 펌프의 양정 개념은 정확히 기억해 놓으세요. 양정은 전양정은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 플러스 마찰 손실수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급탕부하는 곱해가지고 킬로와트로 나눠서 3600으로 나누면 되죠.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3600으로 나눈 것은 뭘로 환산하게 해서 킬로와트로 환산하게 해요. 그리고 순환수량식 공부해 놓으세요. 순환수량. 가열기 능력도 똑같아요. 곱해서 3600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환수량은 얘는 혹시나 알아두라 했어요. 순환수량. 그래서 이제 손실량이 킬로와트로 지금 3600 곱하라 했죠.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로 나누는데, 자,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나온 답이 리터 퍼 아워라 했죠. 그럼 답이 리터 퍼 민으로 나오면 나누기 다시 얼마? 60을 해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BOD 제거율이 나오거든. 이거는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금산하자. BOD 이제 하나만 빼고 다른 거 계산하라 나오라니까 하나씩 답을 넣어봐게 똑같이 떨어지면 그죠? 답이다. 그리고 넘겨서 그 전격 출력하고 상용 출력, 정미 출력을 간단히 구분해 두세요. 전격 출력,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와 다 합한 것은 전격 출력이고, 상용 출력은 급탕, 난방, 배관부와까지 한 것이 전격 출력이었죠. 그리고 20번 한기 횟수하고 필요 한기량 있죠. 두 가지를 접목시킨 문제가 잘하면 나올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럼 이거는 그냥 찍으세요. 두 개씩을 동시에 이용해 구하라 하면요. 한기 횟수를 구하세요. 이러면요. 쉽게 주어지면 구하면 되죠. 한기 횟수는 그거 나왔잖아요. Q. 필요 한기량을 뭐다? 실의 용적으로 나누는 게 한기 횟수잖아. 한기 횟수는 필요 한기량을 갖다 필요 한기량을 뭐로 나눈 거다? 실의 용적, 실의 최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거 주어지면 한기 횟수는 쉽죠? 맞죠? 그런데 한기량을 안 주어지고 밑에 시기에서 구해서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그냥 찍지 말고 한기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문제는 거의 3번이 답이었었어요. 잘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게 구멍이 3개잖아. 콧구멍 2개, 입 하나, 맞죠? 그래서 몇 번? 3번을 하세요. 자, 그리고 거기 23번 부하밀도는 있죠? 부하설비 용량은 부하밀도 곱하기 연면적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용률이나 부덕률이나 부하율이 주어서 시험에 나오면 수용률, 부덕률, 부하율, 이 율이 주어져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율이 1보다 크면 앞에 걸 합해서 나누어 주시고요. 이 율을 곱하느냐 나누느냐. 1보다 작으면 곱하시면 돼요. 명심하세요.
1보다 작으면 어떻게? 곱하시고 1보다 뭐 하면? 크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 큰 것이 누가 클까요? 부등률만큼. 부등률이 주어지면 나누어 주시고 수용률이나 부하율이 주어지면 어떻게? 곱하시. 자, 명심하세요. 1보다 크면 나누어 주시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곱하라. 그리고 강속 계산은 우리가 조도 개념만 좀 이해하라겠죠? 우리가 식 가르쳐 드렸던 거 있죠? 아시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급수량 계산에서 그 해놨네요. 2번에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있죠? 얘가 고가수조 용량이죠. 그거 진하게 해놨죠? 고가수조 용량 산정에 뭐다?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씁니다. 그리고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있죠? 이것이 뭐다? 고가수 양수 펌프 양수량 결정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있죠? 이것이 펌프 직송 방식의 송수량 결정에 쓰는 게 얘입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4-1 밑에 보시면 높이 몇 메다? 30m 고가수에 매분 1 입방매 물을 보내야 할 때 상대는 펌프에 직결된 전동기의 동력을 구하라. 마찰 손실수도 6m, 흡입량적 1.5, 그 다음에 펌프의 효율은 몇 프로? 50%겠죠? 그러면 자, 이 동력 구하라는 것은 이거죠. 축동력은 물의 단위 중량 1000에다가 양수량이 얼마입니까? 매분 1 입방매다죠? 1입니다. 1. 곱하기 양정이 몇 메다입니까? 흡입량정 1.5 플러스 토출량정 고가수 몇 메다? 30m. 30m. 마찰 손실수도 6m. 곱해서 나누기. 자, 마력이입니까? 동력입니까? 동력이니까 6120 곱하기 효율이 몇 프로입니까? 50%니까 0.5 하시면 돼요. 그 답은 그 밑줄 꺼놨죠? 밑줄 꺼놨죠? 자, 그리고 4-2는 우리가 다루었던 겁니다. 이거는 다루었던 거 문제에서. 그리고 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침전 및 소화실 부패실의 구조 및 규격 있죠? 이 부패 탱크 있죠? 부패조의 규격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부패조 규격에서 1번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해서 무슨 열로? 직열 연결해. 꼭 체크. 무슨 열? 직열로 연결해 주면 직열. 그리고 총 유효 용량은 1.5 입방매다. 이게 최소 부패조 용량을 뜻하는 거예요. 1.5가 되고, 근데 5명 초과시 경우는 뭐다? 5명당 0.5 이상으로 가산한 용량으로 하라는 것은 다르게 이해하면 뭐로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얼마로 본다? 1인당 0.1 계산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 다만 처리 대상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뭐다? 총 유효 용량을 뭐다? 1세제곱미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명. 그럼 3명이 1명, 2명, 3명이면 탱크를 뭐다? 1 입방미터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3번에 자, 제1실의 유용량은 2실의 총 유용량의 3분의 2로 하되 3실, 4실일 때는 2분의 1로 하라. 그럼 1실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1실이. 그리고 최종실에 뭐다? 여가장치를 설치하라. 여가조 설치하라 이거죠. 이때 그 장치 아래로부터 오수가 통과해야 된다. 꼭 체크. 뭐로부터? 아래로부터 통과하는 구조. 그러면 오수의 흐름이 아래에서 위로 가라 이 뜻이야. 명심하세요. 오수의 흐름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도록 하라. 상향여가 되도록 하라 이 뜻이야. 상향여가. 요거 잘 체크 안 해서 오수가 어디로부터? 아래로부터. 그럼 쉽게 같이 위로부터 하면 안 되고 뭐로부터? 아래로부터.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각실의 유효수심은 1m 이상 2.7m 이하로 하면 되고, 그 다음 7번에 생물학적 상수효율 몇 퍼센트 제거할 수 있다? 50% 이상 제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테마 5번에 장치 등에 대해서 보시면 플로트 또는 전극봉쇄의 진은 뭐다? 수위 조절입니다. 그리고 넘친간이 고가 수조의 뭐다? 안전 수위 확보하는 것이고, 굴곡벨에 공기 빼주는 공기 빼기 밸브였죠. 그리고 지수 밸브는 국보적인 단수 목적 수압이나 수량을 조절해 주는 밸브였고, 설비가 간통 배관 기억을 하겠죠. 간통. 그리고 서모스탯이 뭐다? 자동 온도 조절기. 리버스 리턴은 뭐다? 역한수 배관이라 했겠죠. 온수의 유량을 어떻게? 순환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한다. 그 다음에 스팀 사일런서가 기수 혼합식 탕비의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이고, 트랩은 배수관소, 배수되면 악취나 유독가스 등 실내로 침투하는 걸 방지할 목적이었죠. 그리고 유태력은 배수 행주관이 설치합니다. 수직관 아니다. 수직관 도중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벨트랩은 욕실 바닥이라 했죠. 바닥 배수요. 쓰이고, 그리스 저직기를 뭐라고 한다? 포직기. 저직기를 무슨 거다? 포직기. 같은 말이에요. 자,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 있는 것을 포직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구는 배수관이 막혀서 점검 수리하기 위해서 청소구 클린아웃을 설치하죠. 그리고 통기관은 트랩의 봉수 보호나 배수 흐름 원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통기관이었고, 체크 밸브는 역류 방종 밸브라 했죠. 그래서 줄여서 뭐라 한다? 체크 밸브를 역지변. 이거 체크 밸브입니다. 역지변. 역지변이 체크 밸브가 됩니다. 체크 밸브. 그 다음에 앵글 밸브는 유체 흐름을 몇 도로 바꾼다? 90도로 바꾸어주는 게 코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열기 밸브나 소화전 밸브라 했죠. 스톱 밸브가 앵글 밸브였고, 이중 서비스 밸브는 한랭지에서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게 뭐다? 이중 서비스 밸브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트랩은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트랩은 버킷 트랩하고 플로트 트랩을 잘 봐두세요. 플로트 트랩. 그래서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기계식 트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킷 트랩은 그 고압전기 간말 트랩이나 전기 사용 세탁기나 전기 탕비 이런 쪽에 사용돼요. 그리고 플로트 트랩이 뭐다? 열교환기 쪽에 사용한다 했겠죠? 열교환기 쪽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턴콕은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로 사용한다 했겠죠? 리턴콕. 그리고 삼방 밸브는 이거는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라 해서 삼방 밸브는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고, 그 다음에 가이드 베이는 떡대 구르니 무에서 기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척에 설치해 주는 게 뭐다? 가이드 베이. 쉽게 가이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안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멀리 가면 안내원 달고 가야 되죠? 깃발 한 대 쫄쫄 따라다녀야 되잖아. 말도 안 나와 그래. 맞죠? 그래서 가이드 베인이 뭐다? 날개. 안내 날개.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는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정발기로 구성되어 있었죠. 냉매는 뭐고요? 물이고, 흡수액이 치아 리튬이나 아니면 브로마 리튬 수행을 씁니다. 그리고 냉동, 냉각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정발기에서 이루어지고, 방열은 응축기하고 흡수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압축식 냉동기를 보시면, 자, 거기에 83페이지 압축식 냉동 사이클의 중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정발기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냉매가스를 압축하는 데가 압축기죠. 압축하는 방식에 따라 냉동기 종류는 다양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응축기에서 뭘 한다? 방열을 한다 했죠. 그래서 압축기가 냉매가 압축해서 고압이 되고 응축기에서 냉매가스를 냉각 액화되면서 응축열 냉각탑이나 실외기를 통해서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실외기 통해서 열을 막 방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외기 옛날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길가로 막 다 분치가 힘들어 가지고 요새는 그거 설치하라 하죠. 위로 이래 보내는 거 맞죠? 옛날에 막 실외기 막 돌면 지나가면 열 받죠? 열 안 받아요? 자기들 시원하라고 밖에 막 붙여가네. 안 그래도 밖에 더워 죽겠는데 막 붙여가지고 그래 위로 다 해놨죠. 아니면 1층에 안 두고 여기다 다 둔 데도 많죠. 그런데 항상 기억하실 게 없네. 실내기하고 실외기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냉방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최대한 가까이 두는 게 좋아요. 짧게. 그리고 그 다음에 팽창밸브를 지나면서 이제 냉매가 저압이 되죠. 물로 되면서 이때 정발기에서 냉동 냉각이 이루어진다 해서. 근데 장점은 흡수 운전 용이하고 낮은 온도 냉도를 쓰죠. 그리고 냉각탑이 적죠. 냉각탑이 적잖아요. 냉각탑이. 누가 냉각탑이 크다 했어요? 흡수식이 냉각탑이 크다 했죠. 그리고 단점은 전력 소비가 크고 구동의 전기모로서 전력 소비가 크죠. 그리고 소음 진동이 커요. 소음 진동이 큽니다. 소음 진동이. 그리고 히트 펌프, 열 펌프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성강기 안전장치에서는 그 주 접촉기하고 전자 브레이크하고 슬로우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 있죠. 요거 잘 받아요. 주 접촉기, 전자 브레이크, 슬로우 다운 스위치. 특히 슬로우 다운 스위치는 뭐라 했습니까? 최상층이나 최하층의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가 뭐다? 슬로우 다운 스토핑. 이것을 고장을 대비해서 뭘 둔다 했어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 리밋 스위치를 준다 했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 도화 스위치 정확히 알아두시고 문이 완전히 닫힌 운전 불능이 만들게 하는 게 뭐다? 도화 스위치. 도화 스위치와 같이 작동되는 게 밑에 도화 인트록 장치라 했죠.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한다 했죠. 그러면 도화 인트록 장치는 기계적 안전장치이고 도화 스위치는 뭐다? 정기적 안전장치라 했어요. 그래서 위에 도화 안전 스위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도화 안전 스위치,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탁 타다가 사람이나 물건이 끼면 문이 열려야 되죠? 그게 도화 안전 스위치고요. 구분 좀 해 두십시오. 그리고 조속기하고 비상정지 장치가 뭐라 했어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라 했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뭐다? 조속기라 했습니다. 조속기, 비상정지 장치. 그리고 작용과 현상에 대해서는 뭐 거의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크로스 커넥션 있죠. 얘는 우리 지문만 쓰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2차에서 서술이 뒤에 써놓고 크로스 커넥션 기입하는 걸로 냈었습니다. 그리고 열교도 낼 수 있어요. 2차에. 몰라 어떤 분이 시설계로 낼 거 2차에다 많이 냅니다. 그리고 습격작용,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하는 것이 뭐다? 습격작용. 그러면 습격작용은 어느 때 잘 생깁니까? 수전율을 개폐하는 시간에 급작히 했을 때 생기죠? 그러면 유속이 빠를수록 생기기 쉽죠? 간격이 뭐다? 적을수록, 수압이 클수록, 굴곡 배관을 많이 할수록 생기기 쉽죠? 그리고 저겁니다. 수주분리 현상이 생기면 습격작용이 생기기 쉽죠? 수주분리는 물의 끊김 현상, 물의 흐름의 끊김 현상을 뭐다? 수주분리라 해. 간혹가다 여러분들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죠. 둘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 다른 거 한번 하다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다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스팀 하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물의 끊김 현상이 있으면 습격작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캐비테이션.
작년에 지문 한 줄 나왔죠? 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은 앞전에 디귿 가지고 나왔고요. 물의 온도 가지고.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 생기기 쉽죠?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가지고 옛날에 냈거든. 처음에 낼 때 니은 가지고 냈고요. 디귿 냈지? 그럼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그럼 기역이나 미음을 좀 알아두면 돼. 기역. 펌프의 설치 높이는 될 수 있는 낮추어 흡입량은 어떻게? 낮게 해야 돼. 낮춰줘야 돼. 그리고 흡입 간의 구경을 어떻게 한다? 크게 해야 돼. 크게.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생갈 주스를 사가지는데 생갈 주스에 주는 스트롱 굵기는 굵죠? 그걸로 빨지 마시고 무슨 빨대로 빨아 계세요? 요구르트 빨대로 한번 빨아보세요. 여기가 막 빨다 보면 이렇게 띵해질 거야. 공동현상이 생길 겁니다. 열받아요. 캐비테이션 생길 겁니다.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서징 현상 있죠? 이제 서징 현상이나 페이브록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6번 페이브록은 언급도 없어요. 서징 현상은 한 번 딱 언급이 됐었어요. 서징 현상. 근데 잘 안 갈 것 같아, 느낌이. 해놨긴 해놨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도 공동현상으로 보세요. 작년에 이제 종합문제 내면서 지문 하나 썼거든. 캐비테이션에.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안 쓰고, 영어를 한글로 안 쓰고, 공동현상이라 아마 써가 언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7번에 콜드 드래프트 나오죠. 자, 겨울철에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받아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야. 그러면 콜드 드래프트가 생기면 제실자가 뭐다? 겨울에 춥죠? 어디가 추워요? 하반신이 춥잖아. 맞죠? 그럼 우리 여기 딱 있으면 여기 유리가 딱 있으니까 바로 콜드 드래프트 현상에 의해서 이 강의실은 겨울에 어떻게? 아랫도리가 춥겠죠. 근데 우리 강의실은 외기에 안 접했으니까 하반신이 안 춥죠. 얘는 뭐가 생기니?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 생겨요. 이걸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은 자, 합격하시더라도 겨울에 혹시 여기서 한번 와보세요. 춥는지 안 춥는지. 이 중개사 강의실이구나. 중개사 들으시면 되겠구나. 그럼 콜드 드래프트 현상을 확실히 느낍니다. 추위를 느낍니다. 올해 합격하고 중개사 공부하러 오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현상을 느낄 수 있다? 콜드 드래프트 현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콜드 드래프트를 줄이기 위해서 방열기를 어디에 설치하는? 창문 아래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봉수 파기 현상 나오죠? 봉수 파기 현상은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봉수 파기 현상은 흡출작용, 흡인작용, 유인작용이죠? 분출, 토출작용하고 운동량 간성작용이 있죠? 이걸 집중적으로 해두시고, 특히 통기강 가지고 설치해서 방지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예요. 자기 사이펀 작용, 흡출작용, 분출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조기 반응형 스프링 헤더 설치하는 거, 이건 꼭 공부해 놓으세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거실, 노유자 시설의 거실, 오피스의 숙박시, 침실과 병원의 입원실은 뭘 설치한다?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더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마 7번 비교 학습 부분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